인생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뇌를 최적화한다는 것도 어쩌면 산꼭대기까지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가기보다는 주위 경치를 살피며 즐겁게 산행하는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보면,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빛나는 오늘을 듣다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굉장히 무기력하고 산만하고 나도 모르게 뇌를 힘들게 만들고 있진 않은가요? 이 책의 저자이자 정신과 전문의 가바사와 시오는 우리는 대부분 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뇌를 너무 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혹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경고합니다. 몸도 마음도 기분도 컨디션도 모두 뇌 때문이라면 오늘은 우리의 뇌가 최적화될 수 있는 7가지 기적의 물질 중에서 도파민의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상을 받으면 뇌도 춤춘다. 이미 뇌 속에 존재하는 행복물질 도파민. 동화 파랑새 속의 치르치르와 미치르 남매는 꿈에서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으러 미래의 나라로 가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가 바로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라는 것을요. 행복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동화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분비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참으로 무미건조한 이야기지만 도파민 분비는 곧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덧붙이자면 행복해지는 방법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도파민은 행복 물질이라고도 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리는 행복에 젖습니다. 참고로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 마음이 들뜨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의욕이 나지 않아 힘든 사람은 이제부터 소개할 도파민을 분비하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행복 물질이 팡팡 나오는 목표 달성 7단계. 1단계.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보통 도파민이 분비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설렙니다. 그런 순간을 찾으면 도파민이 나오는 시점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권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시점이 2번 있습니다. 복권을 샀을 때와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입니다. 복권을 사기 전에 복권을 사야지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인간의 목표 달성에 적용하면 목표를 설정했을 때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렇게 2회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말입니다. 007 두 번 산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은 도파민은 2번 나온다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어쩌다 한번 행운이 굴러 들어오면 당연히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파민은 스스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거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그때 다시 한번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런 사이클을 돌리려면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너무 거창해도 좋지 않습니다. 장래의 원대한 꿈이나 1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자기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도파민 분비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마침내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생일대에 원대한 목표를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로 대체하기만 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도파민도 오랫동안 분비됩니다. 이런 작은 목표를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마일스톤이 보이지 않으면 달리는 페이스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성취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완주하고 싶어도 그럴 기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단계,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흔히 목표를 또렷하게 상상하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상상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명확하게 상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상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지에 따라 도파민의 분비량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목표를 달성할 확률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하고 피식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자세히 상상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꿈은 생생하게 상상하는 순간 실제로 절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세한 마일스톤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파민도 분비되지 않으므로 선뜻 행동하지 못하고 꿈이라기보다는 공상에 그치고 맙니다. 3단계, 목표를 자주 확인한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표를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공언합니다. 수첩이나 지갑에 목표를 쓴 종이를 끼워 놓고 매일 봅니다. 이렇게 보기 쉬운 형태로 틈날 때마다 목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히히 웃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도파민이라는 의욕이 보급됩니다. 도파민은 장시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분비되지 않으므로
중간중간 보급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목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자신을 명확하게 상상함으로써 동기부여의 근원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꿈과 목표를 보고 또 보면서 목표를 세웠을 때의 설렘을 시간 날 때마다 떠올리도록 하세요. 4단계, 즐겁게 실행한다. 타이거 우즈는 한 인터뷰에서 골프에서 우승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Enjoy, 즐기는 거죠. 타이거 우즈는 사생활에서도 지나치게 즐기다 스캔들에 휘말리긴 했지만 이런 자세는 본받을 만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즐겁게 경기를 했어요. 긴장감을 즐겼죠. 경기장에 서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어요.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낸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즐기며 실행할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옵니다. 그러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쾌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또 원하게 됩니다. 반면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피하려 합니다. 5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서 우승한 팀은 뒤풀이에서 서로 맥주를 뿌리며 요란하게 우승을 축하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난리법석을? 하고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방식이 실은 강력한 동기부여에 일조합니다. 뇌는 먼저 우승한 사실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뒤풀이에서 축하하면 축하 파티에 대한 기쁨이 추가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뇌에 상을 주는 행위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단의 뒤풀이처럼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유대를 강화하는 행위가 내년에도 우승을 목표로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스러운 뇌는 또 상을 받으려고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뇌에 상을 충분하게 주지 못하면 뇌는 상을 또 받고 싶다라는 의욕을 잃습니다. 따라서 큰 결과를 냈을 때야말로 그에 걸맞은 상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달성하면 엄청나게 기뻐해야 합니다. 뒤풀이처럼 남들이 함께 축하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전부터 갖고 싶었던 값비싼 물건을 나에게 선물해보세요. 이것이 다음 목표를 이루는데 큰 의미를 갖습니다. 6단계,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 앞에서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인터뷰에서 경기가 기대된다, 즐겁게 경기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실은 이 선수들의 발언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뛰어난 기록을 냈을 때의 인터뷰에서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무엇이가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열이면 열, 입을 모아 자신에게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말합니다. 오늘 경기는 최고였어요. 라고 자랑만 하는 선수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며 현재 상태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파민 분비가 멈춥니다. 그러면 현상 유지는커녕
기록이 점점 떨어집니다. 좋은 기록을 내도 만족하지 않고 다음번에 더 높은 곳을 지향하기에 세계적인 선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더 힘든 목표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도파민 강화학습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비결이자 인생의 성공 법칙입니다. 이번 목표를 이루었다면 즉시 다음 목표를 세우세요. 현재에 만족하면 도파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뇌는 욕심쟁이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항상 더 많이를 추구합니다. 더 높은 목표를 계속 세우는 한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여러분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7단계 1에서 6단계를 반복한다. 먼저 목표를 달성한 쾌감을 얻습니다. 그 뒤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도 달성하여 더 큰 쾌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강화학습 사이클을 순환시켜 성공 계단을 올라가면 일에도 성공하고 사생활도 충실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효율적으로 분비되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 새로운 도전 덕분에 우리의 뇌는 점점 진화하여 질과 양 모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과 자아 실현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7단계를 항상 의식하며 행동하세요. 고마워하는 마음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 감사는 최고의 성공 법칙. 편하게 사는 사람은 많은 일에 감사한다. 불쾌한 일에도 감사한다. 물론 좋았던 일에도 감사한다. 이것은 일본의 사업가 사이토 히토리가 한 말입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명언입니다. 나도 감사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뇌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남에게 감사할 때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거나 감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NIH의 연구팀은 자원봉사를 활동하는 사람의 뇌는 보상을 받았을 때의 뇌와 같은 활성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핵 이미지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고 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욕이 넘치고 활동적입니다.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성취감과 행복감도 강하게 느낍니다. 또한 이들은 심장 질환을 앓을 확률이 낮고 평균 수명이 깁니다. 그 이유는 봉사활동으로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주위에도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은 정말 즐거워.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건지 예전엔 몰랐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감사를 받는 것은 칭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도파민도 함께 분비됩니다. 남에게 감사하고 감사를 받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회에 공헌하는 것, 그런 순간에 보스계의 편도체가 자극을 받아 도파민이나 엔도르핀을 분비하도록 움직입니다. 감사가 성공을 부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실패마저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큰 실패를 했을 때 도대체 나는 왜 실패한 걸까 하고 낙담하거나 난 정말 한심해, 구제불능이야 하며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왕창 나올 뿐만 아니라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먼저 실패에 감사하세요. 실패에서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을 향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엔도르핀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도르핀은 시냅스 가역성을 높입니다. 시냅스 가역성은 시냅스와 시냅스가 결합하는 유연성을 말하며 시냅스 가역성이 높아지면 신호가 잘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학습 효율과 기억 효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었을 때 일어난 일은 시간이 지나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기억에 정착해 경험으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작용으로 뇌가 새로운 동기를 얻고 다음 목표를 향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실패를 했다고 주저앉아 낙담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진부한 말도 있지만 일단 실패도 감사해야 다음 성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긍정적 사고를 합니다. 나도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일일이 고민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성공합니다. 긍정적 사고는 엔도르핀 사고라고 바꿔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실패에도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면 여러분의 뇌에서는 저절로 엔도르핀이 분비될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과 함께 했는데요. 이 책은 도파민,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등 우리 뇌 속의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7가지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필요에 따라 스위치처럼 끄고 켜는 생활습관, 식습관, 업무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나요.